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품의 차별화 및 기회 창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앞서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계시는 혹은 기획을 준비하는 그런 기획들을 바탕으로 아마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롭게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요 페인 포인트를 바탕으로 제품의 주요 기능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일 배달 서비스를 한번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과일 배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과일을 선택하는 메뉴 선택, 그리고 요 과일들을 어떻게 주문할지,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기를 제공할지, 그리고 정기 배송 설정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정기 배송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혹은 원하는 과일만 선택이 가능한 기능도 좀 넣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다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잘 충족시키면서 서비스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화면을 한번 리마인드 페이지를 추가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주요 기능들을 어떻게 이제 제품을 차별화해서 시장에 출시할까,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STP 전략은 어떤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TP라고 하는 거는 시장 세분화의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타겟팅, 포지션이라고 하는 포지셔닝의 그 영문 앞글자를 따서 그 줄임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하게 이 STP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 중에 첫 번째로 시장 세분화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고객의 니즈나 성격,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고객을 아주 작은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비스 기획할 때 요 시장 세분화부터 진행을 하면 아주 좋거든요. 요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크게 한 4가지 기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인구 통계학적 기준인데요. 인구 통계학적 기준은 나이, 성별, 직업 등을 말하고요. 지리적 기준은 우리 서비스가 아주 글로벌한 서비스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국한돼서 로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국가나 도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기준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고객들의 취향이나 가치관, 개성에 맞게끔 우리 서비스를 타겟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적 기준이라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언어, 소비 패턴 등을 바탕으로 고객 집단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Z세대가 타겟이 되는 것은 이 행동적인 기준으로 아마 나눈 타겟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타겟으로 세분화된 집단에서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 혹은 패턴, 태도 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일 거여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서비스의 제품을 기획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제품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차별화를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타겟팅인데요. 사실 이 표적 시장은 살펴본 바대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구분된 소비자층 중에서 우리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비자층을 표적 시장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여행 상품을 구독하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구독 서비스에 거부감이 없고 월 10만 원 정도를
여행 상품 서칭에 투자할 수 있는 소비자로 이렇게 한번 표적 시장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가 여행 상품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그 패턴,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월 10만 원이라는 비용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시장 세분화를 나눠서 그 핵심 소비자층을 한번 타겟팅하는 이런 전략들도 꼭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야?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빠뜨릴 수 없는데요. 우리의 잠재 고객 마음속에서 제품을 인지시키는 아이덴티티나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미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런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들을 세뇌당하고 있었는데요. 자일리톨 껌 같은 경우에 충치 예방이 될 거다. 그리고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다. 에이스 침대라고 하면 과학적인 침대고 편안한 침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된다. 업데이트도 빠르다.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화 되어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 국민 메신저라고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서비스들을 STP 전략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될 전략 분석은 바로 스왑 분석인데요. 이미 마케팅을 전공하셨거나 관련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스왑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혹은 우리 회사의 내부 그리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 아주 자주 사용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스왑 분석의 SWOT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약자로 봐주시면 되고요. 조직이 처한 외부 환경이나 내부 상태에 따라서 일련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서비스의 방향들을 선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SWOP, 스왑 분석은 스왑 분석 매트릭스로 간결하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SWOT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SO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발전형 전략이라고도 불리고 외부 환경의 강점과 내부 기회를 파악해서 업계의 발전 속도를 좀 가속화하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WT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방어형 전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의 약점을 좀 줄이고 외부 환경을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ST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다원화형 전략입니다. 자체의 기존 강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서비스의 강점들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위협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줄이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SO 전략이라고 해서 전환형 전략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서비스의 스왑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충분히 잘 우리 서비스의 장단점들, 강점,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왑 분석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페인 포인트에 나왔던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사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